문재인 후보, 목사님 같았다. 홍준표 후보, 자, 낯술한 시골 노인이었다. 안철수 후보, 화가 난 전교 1등 같았다. 자, 이 전교 1등은요, 일부에 의해서 2등으로 수정이 돼서 화난 전교 2등 같았다. 유승민 후보, 교수님 같았다. 심상정 후보, 운동권 누나 같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뭐 아주 촌철살인인데요. 아마 문재인 그 후보 보고 목사님이라고 했던 얘기는 시종 여유 있고 그 쟁점을 만들려 하지 않고 피해가는 그 느긋한 모습 때문에 아마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은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토론을 하자고 그 문재인 후보 측이 맞짱 토론을 하자 그래서 가장 토론을 잘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토론을 마치 못할 것 같은 문재인, 그 평가가 토론 전에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문재인 후보는 대략 선방을 한 것 같다고,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토론을 하자고 한 사람 치고는 상당히 못해서 눈길을 끊어서 아마 저 화난 전교 1등이라고 하는 게 그날 보였던 긴장된 안철수 후보의 표정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저런 그 세간의 평을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1차 토론에는 저는 자세 태도라는 것이 쟁점이 됐다면 2차 토론에서는 이젠 주요하게 본인의 취약점과 강점들을 서로 공격하는 정책 토론회가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목사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유를 보이면서 문재인 후보가 많이 웃었다. 네. 여유 있는 목사님, 웃음이 좀 많은 목사님 같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앞에 이제 그 전제가 사실은 생략되고 그냥 목사님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5년 전 토론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 당시 문재인 후보도 약간 긴장되고 그리고 굉장히 자료를 열심히 찾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죠. 그래서 그 모습에 대한 이제 그걸 극복하는 걸 아마 캠프에서 조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웃음으로 여유를 잇는 그런 넉넉한 모습으로 변화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컨셉으로 나왔던 건데 상당히 그날은 성공했죠. 그러나 이제 2차 토론에서는 그 모습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왠가 하면은 이게 구체적인 정책을 좀 깊숙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이제 체화된 정책 지식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 보고요.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역시 홍준표 후보입니다. 네. 그날 그 세탁기가 완전히 떴지 않았습니까? 네, 삼성 세탁기다. 예, 그래서 S사 세탁기까지 이야기가 나올 아니, 정도로. 근데 평가가 재밌어요. 술도 저녁에 산 술이 아니고 낮술이고요. 시골 노인이라고 평가. 저게 왜 그런가 하면 시골에 가면은 낮부터 술을 드시고 아. 동네 다니면서 큰 소리 치고 시비 거는 분들이 꼭 한두 분씩 계시거든, 동네에 가면.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저렇게 그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정작 그 세탁기는 띄워놓고 본인은 별로 못 뜨는 한계를 보여줬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거 보면 좀 재밌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자꾸 웃어서 목사님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작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서는 너무 웃어서 이번에는 좀 적게 웃는 연습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웃음을 좀 절제하겠다. 네. 저도 이렇게 보면 내내 보면서 좀 진지해야 될 때 좀 진지해야 되는데 진지할 때 계속 웃으니까 저분이 왜 저러시지 이런 느낌이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을 많은 부분들이 공감했는 것 같은데요. 뭐 문재인 후보는 나름대로 선방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얼마나 잘할 것인지, 이 부분이 과연 더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발목을 잡을 것인지가 중요할 텐데,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안타까웠죠. 지난번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TV 토론 가면은 문재인 10분이면 제압한다라고 했었는데, 네. 오히려 결론적으로 했을 때에 가장 잘했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위권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낯술한 시골 노인이 아니고 조금 온화하고, 이번에 그 얼굴을 보면 상당히 온화하면서 상당 네. 부분 그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컨텐츠뿐만 아니고 나름대로 이미지를 상당 부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2차 토론회 원고 없고 스탠딩 토론입니다. 서서 하는 토론회. 자, 이게 뭐 봐야 알겠지만, 자, 각 후보들 어떤 네. 장점이 있을 거고 또 이런 것은 약점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누가 가장 잘할 것 같다. 이 네 분 패널들이 예상을 해주시는 동안에 각 후보들의 출사표, 오늘 토론회에 임하는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계획 없습니다. 예. 끝까지 지금 하던 방식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예. 형식이 자유로운 토론이니까 자유롭게 후보들한테 질의하고 저도 답변하고 뭐 그러죠 뭐. 예, 편하게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신경 쓰는 법 없습니다. 예. TV 토론이야 뭐 열심히 하는 것 외에 뭐 다른 각오가 있겠습니까? 이번 대선은 이번 촛불 혁명을 완성시키는 그런 대선입니다. 그래서 촛불 정신을 받드는 그런 진정한 정권 교체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그런 기조로 TV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나는 토론회는 별도로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동안 머릿속에 들은 것 같고 합니다. 하는데 일각에 이제 비판도 있지만은 지도자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유머도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건 철학입니다.
네, 지금 각 후보들을 출사표 보셨는데요. 유승민 후보는 뭐 신경 쓰는 후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홍준표 후보한테는 아니 10분이면 제압한다고 하시더니 그랬더니 2분밖에 안 줬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각 후보들 누가 잘할까에 대해서 다 쓰셨는데요. 먼저 서양호 소장님. 네, 유승민이라고 쓰셨어요? 네, 저 유승민 후보가 원래 토론의 달인, 지난 1차 TV 토론의 결과 네티즌들이 했던 평가인데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스탠딩 토론도 유승민 후보가 아주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서 봤듯이 바른정당 내에서 이미 예선전을 치르면서 충분히 연습이 되었고, 그리고 1차 TV 토론에서 확인된 것처럼 개인의 역량도 발군이기 때문에 아마도 유승민 후보가 스탠딩 형태의 TV 토론에서 가장 유리하고 연습도 많이 되었다라고 해서 제일 잘할 것 같은데, 문제는 유승민 후보의 이런 잘한 TV 토론이 지지율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당선 가능성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지지율로 바로바로 전환이 되지 않은 점, 이 점이 아쉬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사표 방지 심리를 어떻게 TV 토론층에게 설득해서 지지율로 연결시킬 것인가, 이 점이 유승민에게 남은 과제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삼성 세탁기, S사 세탁기를 떴는데 홍준표 후보는 안 떴다. 과거에 따봉이라는 선전이 유명했었는데 그걸 만든 회사는 매출이 안 오르고 유사 제품들이 다 덩달아 이 광고 안 하고 또 그 가격 아주 매출 상승을 이룬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얘기 비슷하게 들렸는데 예, 우리 허 소장께서는 문재인 후보. 네,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토론을 매우 잘하고 말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다시 말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그래서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크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문재인 후보 측은 별로 말을 잘하지 못하고 토론을 잘 못한다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져 있습니다. 아니, 선입견이. 지난번 토론에 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 토론에는 이제 생각보다 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이렇게 스탠딩 토론을 하게 되면은 네. 역시 좀 당황하고 잘 못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들을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훨씬 잘하지 않을까. 그러면 기대 수준이 낮은 분은 기대 수준보다 잘하게 되면 오히려 더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잘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의 평가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저분이 변호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승소율이 가장 높은 부산지법 산하에서 그런 변호사를 예. 그건 뭔가 하면 끊임없이 그렇게 변호인으로서 법정 재판부와 토론의 경험이. 법정 토론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물론 그것은 이제 축적된 자기의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책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정책 토론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 좀 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이 이제 유승민 후보, 문재인 후보. 자, 먼저 또 최진영 변호사, 홍준표 후보 옆에다 웃는 표시까지 해놓았는데요. 아, 그러고 보니까 홍준표 후보도 변호사 출신이에요. 아, 검사 그렇습니다. 변호사. 법조인, 한마디로 모래시계 법조인 그 검사 아닙니까? 네. 실제 저희 그 주위 분들도 같이 홍 후보와 같이 변호사 업무를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밑에 썼듯이 촌철살인.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이른바 1대1 맞짱 토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그 안에서 맞짱 토론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맞짱 토론을 할 1대1로 붙었을 때는 본인의 촌철살인의 어떤 스피치 능력이 상당 부분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말씀드렸듯이 막말이 아니고 본인이 팩트라라고 하는데 팩트 폭격을 하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 정책이 중요한데 이 경남지사를 하면서 있었던 그런 정책적 영향이 플러스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데서 상당 부분 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홍준표 지사에게 한번 걸어봤습니다. 네. 자, 우리 차 교수. 교수님. 예, 저는 뭐 오늘 그 토론에 오신 5분이 다 잘하실 것 같습니다. 다 잘하실 네. 것 같은데, 제가 왜 안철수 후보를 썼냐고 한다면, 지금 일종의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번 1차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과 능력에 비해서는 조금 잘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토론을 통해서 이미지나 네. 그러한 이 말 잘하는 거 그걸 볼 것이 아니라 결국 후보가 갖고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선전을 해야만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앞으로 차기 대통령을 뽑는데도 상당히 공정하게 나름대로 제대로 된 그 잣대를 갖고 뽑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안철수 후보의 선전을 기원한 차원에서 써봤습니다. 네. 네. 자, 네 패널들이 이제 각자 한 분씩을 써줬는데 겹치는 표는 안 나왔고. 그러게요. 심상정 후보의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심상정 후보도 치밀한 준비를 잘했고 논리적으로 잘 하는 그런 후보라는 것 때문에 조금 있다가 정책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저희가 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유세전 얘기로 가보자면요. 한 분은 대구로, 또 한 분은 호남으로 가서 의회의 한데, 문재인 후보는
호남에서 20대, 30대에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고 하고 안철수 후보는 예전에는 불모지였던 대구에서 상당한 그 환호를 받았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봤으면 하는데 지금 저희가 아직 싱크가 준비가 안 돼서 자 그러면 이거부터 보시죠. 오늘 오전에 바로 이 상도동계의 자장격인 김동용 이사장 기억하시죠? 이분이 바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문재인 후보가 김동용 이사장을 찾아가서 자 오늘 같이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 일부 공영방송이나 보수 언론이 마치 보수 세력은 무릎으로 지지하지 않거나 안 해야 하는 듯이 보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모습, 합리적인 모습, 민주 모습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용 씨는 뭐 두 캠프에서 서로 치열한 영입 경쟁을 했는데 결국 오늘 이제 저렇게 문 후보가 직접 함께 영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재미있는 부분이요. 이 두 양강 후보 캠프가 공교롭게도 동교동과 상도동, 예전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을 떠받쳤던 그 계파로 좀 나눠지는 듯한 느낌 이렇게 듭니다. 오늘 김동용 씨와 또 YS 김현철 차남이죠. 김현철 씨가 이 두 핵심적 인사였는데 문재인 후보 진영에 이제 합류를 발표하면서 화제가 됐고 또 이미 앞서서 안철수 후보 진영에는 권노갑 씨라든가 정대철 씨, 동교동계의 원로 그룹들이 좀 일찌감치 고문단에 합류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형국 속에서 또 오늘 동교동계도 또 전부 또 안철수 후보 진영으로 간 게 아니고요. 장재식 전 산자부 장관, 천용택 전 국정원장, 임복진 전 국회의원, 상당수 인사들은 또 오늘 이 문재인 후보 진영에 또 합류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일종의 정치적인 그 새 확장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하나 보여주기엔 상징이죠. 이것이 뭐 저는 뭐 판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상도동, 동교동 이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던 게 30년 전, 40년 전의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을 이끌었던 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다 지금 고위된 상태고요. 아마 각 후보의 진영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확장성과 포용력을 아마 보여준다는 그러한 이 정치적 이미지의 채색 말고는 저는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흘러가는 여론 민심을 반영한 영입의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동연, 김현철은 단순한 상도동이 아니라 영남의 분화를 상징합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은 보수 진영이 보수의 역선택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고 있지만 네. 부산, 울산, 경남 즉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PK 지역에서는 확실하게 원래 가지고 있던 비박 성향의 여권 내에서 비박 성향이 이제 야도로서의 분명한 선택을 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부산, 울산, 경남에서 안철수 후보보다 우위를 지키고 있는 걸로 봐서 저는 그것의 상징으로서 김동연 전 장관과 김현철 차남을 영입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호남 같은 경우는 호남의 원래 세대들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드러나서 동교동계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호남을 다진다는 의미인데 아쉬운 것은 실제로 저분들이 지지하고 있는 50대 이상의 호남 연령들은 이미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남의 20대에서 40대의 젊은 표심을 상징하는 사람들을 영입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젊은 표심은 여전히 문재인 후보에게 즉 두 흐름을 보면 영남도 호남도 그렇고 한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흐름은 아닌 것을 상징하는 영입 전쟁의 결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교동계에도 원로 그룹과 또 상대적으로 젊은 그룹이 좀 분화가 된 느낌이고요. 최경환 의원, 그러니까 안철수 캠프 후보 비서실장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 출신인데 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보시면요. 호남 사람들이 문 후보에게 표를 줄 명분이 없다.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7대3 정도로 앞서고 있다. 자, 최경환 의원은 안캠프 총괄본부장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들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것은 이제 최경환 의원의 바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현실과는 약간 동떨어진 것 같고요. 방금 여론조사에서도 봤지만은 역시 문 후보 측의 광주 호남 민심이 좀 앞서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교동계나 일부 이제 이런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들이 안캠프에 가 있지만 실제 삼남인 김홍걸 씨는
문재인 후보 옆에 붙어 있죠. 일찌감치 예, 측근이 됐죠? 아주 네. 측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면 이미 동교동계가 분화가 여러 갈래로 됐다. 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서 먼저 분화대에 가신 분이 있고 지금 청와대에 하나가 그 비서실장 같은 분들이 있죠. 그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가자. 한강옥 한강옥 아예 있죠. 전 비서실장은 뭐 마지막 비서실장을 그렇습니다. 또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제 건노가 고문이나 정대철 고문 같은 부분은 오래전부터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버렸고 또 일부 부분들은 또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어서 동교동계는 완전히 3분돼 가지고 이렇게 있다. 그런 느낌. 그에 비해서 상도동계는 좀 전체적으로 뭉쳐서 문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그러려면 일단 동교동계의 핵심들이 강주 호남 민심이 확실하게 안철수를 밀어준다는 걸 분명히 해야만 네. 그래도 이 대선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고 앞으로 20일 남은 동안에 한번 지속적인 세를 모아갈 수 있는데 그런 바람들을 담아서 한 이야기지 현실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껴집니다. 자, 앞서 저희가 준비가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어제 이제 대구로 간 안철수 또 광주로 간 문재인 서로 그 지역에서 환영을 받았다는 거 그 모습을 좀 보시겠습니다. 호남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살아온 사람 진짜 누구입니까? 4차 산업혁명 미래 이끌겠습니다. 김대중 정신이고 호남 정신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대구에서 1등으로 당선되고 싶은데 대구 시민들 해주시겠습니까? 대구 시민, 경북 도민께서 밀어주시면 대한민국 바뀝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철수! 자, 시장에 갔을 때는 의외로 안철수 후보를 손잡는 상인들이 많았다고 하고 호남에서는 전주에 전북대학교에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나와서 문재인 후보하고 사진 찍으려고 아우성이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그 초입에 했던 그 여론조사에도 보면은 TK 대구 경북 지역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쏠림 현상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와 같은 것이 어제 TK 지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때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처음에 계획은 한 30분 정도 해서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고가 날 것 같아서 10분 만에 갔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같이 있던 아줌마가 끝까지 가면서 이거 인증샷 꼭 찍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인상이 깊었다라고 하고 그 반면에 하는 분들이 아주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좀 전에 아까 얘기했던 영입했던 김동영 네, 전 의원 같은 달려나오는 경우에도 모습도 보시고. 예, 고향이 그 전북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전북 네. 쪽에서도 상당 부분 그 문재인 후보의 어떤 영향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정말 서로 적지에서 어떻게 보면 선전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김동용 말씀하셨는데 네. 김동용 씨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굉장히 영입하려고 했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 사실 우리가 배꼽 철회했었다 이런 말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후보 캠프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 김덕용 전 의원이 그 문재인 후보 캠프로 쪽 간 거? 부분에서 아픈 그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뭐 앞서도 뭐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그 김덕용 전 의원이 이 상도동이라는 이 그런 정치적인 집단의 하나의 이 장자처럼 인식되어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DR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DR 이 김도경 전 의원을 만약 영입을 했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중도나 보수로의 확장을 상당히 의미하는 차원이라고 아마 해석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이런 구시대 구정치인들의 영입 부분은 우리가 뭐 익히 우리가 대선 때마다 봐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과거 이 김대중과 김종필의 DJP 연합과 같은 그런 파괴적인 그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그 파괴력에는 못 미치지 않느냐. 네. 그리고 결국 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이 하나의 구색과 같은 양념과 같은 존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양념이란 말이 참 이번 대선 전에 많이 나옵니다. 본인들이 이제 판단, 또 유권자들이 보시겠죠. 양념이냐, 정말 중요한 주 재료냐. 역시 유권자들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가수 전인권 씨,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요. 촛불 집회 때 빠지지 않았던 가수 중에 하나인데 그때 모습 좀 보실까요? 네,
그때 뭐 이승환 씨 등 여러 가수들 나왔었고 그때 열렬한 환호 또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인권 씨가 또 구설에 휩싸였습니다. 자, 어떤 발언을 했기 때문이냐?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네,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는 스티브 잡스처럼 완벽증이 있는 사람이다. 요즘 안시성을 가진 사람이 좋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 후보를 만나본 적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얘기가 잘 안 통할 수도 있지만 나쁜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대충 넘어가는 사람은 발전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안 후보를 지지한 거죠. 자, 이게 안희정 전 지사가 경선전에 있을 때는 전인권 씨가 또 안희정 지사를 지지해서 저 안 씨가 좋은 것 같다는 게 이제 두 안 씨로 이어진다는 해석도 일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볼 때는 그 전인권 씨가 정치적으로 식견이 깊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 네. 대중 예술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개인적 선호도에 의해서 안희정 지사나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직업 정치인이 선택하는 것보다 오히려 문화예술인이 선택하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이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지지자층에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특정인이 특정을 반대할 수도 있고 지지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오히려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폐쇄성을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전인권 씨의 안철수 후보 지지를 축하한다. 우리도 더 지지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히려 전인권 씨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 자체를 더욱더 증폭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대응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거에 이제 문자폭탄 논란, 뭐 18원 성금 논란 이런 거 있어서 이제 문 후보도 우리끼리 좀 그러지 말자. 동지 여러분 좀 자제해 주세요.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일부입니다.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렇게 또 찬반이 나뉘어서 전인권 씨에게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씨성 좋다.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문재인 후보 일부 지지층에서 적폐 세력인 전인권의 공연 예매를 취소하겠다. 네, 다음 달에 있을 공연이 있는데 바로 그 공연의 예매를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냐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은 소신 지지한다. 전인권의 방골 기질이 안철수와 통했다. 아주 반응이 엇갈립니다. 예, 뭐 각자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말하고 그렇고 네. 이런 걸 두고 전형적으로 과유불급이라 그러죠. 지나침이 예? 모자람보다 못한 겁니다. 결국은 뭐 내가 좋아하는 후보 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다 좋아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만 내가 좋아했던 연예인 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일치되면 좋지만 그것이 이제 일치되지 않을 때 또 이렇게 극렬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런 태도는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유치하다 그럴까요? 그리고 실제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어느 연예인이 어느 정치인 좋아할 수도 있고 지지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걸 이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하면은 또 반대하고 뭐 문자 폭탄 보내고 비난하고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정치 문화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문재인 후보 지지자가 맞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가 아닌가. 아니면 또 거꾸로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치면은 이게 진짜 지지자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적폐세력이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요새 하도 페이크 뉴스가 많으니까 네. 그쪽이라고 하면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가능성도 공작 세력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사진 같이 안 찍히겠다 이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또 SNS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친문 세력이 가수 전인권까지 적폐 세력으로 매도한답니다. 안철수를 칭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 걱정 말아요 그대. 증오보다 포용이 강하고 과거보다 미래가 강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자, 이 걱정 말아요 그대는 원래 원곡 가수가 따로 있지만 네. 저게 이제 전인권 씨가 불러서 더 유명해진 그런 노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촛불 집회에서도 많이 불렀던 것이고 최근 그 유명한 어떤 그 차 광고에서도 그 쓰이면서 정말 그 공전의 히트를 쳤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좀 말씀드렸지 과연 이것이 문재인 후보 지지층이 했는 게 맞는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문재인 후보가 2010년 대선 패배하고 나서 그 1219 끝이 시작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예. 패배 원인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통합을 얘기를 하면서도 선을 끊고 또 그런 그 어떤 근본주의 같은 것이 있어서 스스로 기반을 넓히는데 발목을 잡았다. 이런 뼈아픈 고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어떤 내부에서도 같은 어떻게 보면 총질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은 과연 20일도 채 나지 않은 가운데에서 문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획사도 당연히 저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전인관 씨가 안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것은 아니라는 뜻을 전해왔다. 평소 자기 생각을 밝힌 것뿐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아마 본인의 발언이 그러니까 정치적 파장을 불러오니까 아마 네. 전인권 씨 입장에서는 아마 정치적 논란에서 빠지고 싶은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뭐 하여튼 이 대중 연예인이 이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소신과 신념에 따라서 이 호불호를 이야기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까지 논란이 되는 이러한 한국적 상황이 좀 서글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역대 대선 때마다 사실 정치 세력들이 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이 대중 이 스타들을 많이 좀 활용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악용하려는 측면에서 있다 보니까 또 이를 지켜보는 이 좋아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우려스킨 목소리를 또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었는데 하여튼 이번의 논란 자체는 뭐 저는 전인권 씨의 그러한 그 발언 자체는 저는 뭐 충분히 존중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공격을 가하고 이걸 또 정치적으로 또 소재로 삼는 이러한 풍토는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대중예술과 예술을 예술로만 봐야 된다는 게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뜬금없이 최순실 게이트 얘기를 물어봐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술을 예술로 보지 못하고 어떤 다른 시각으로 틀어보는 데 있어서는 자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견해가 표출될 수 있습니다. 찬반은 얼마든지 표시할 수 있다. 여러 논란이 오늘 많았던 그런 그 전인권 씨 걱정 말아요 그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